최근에 다보스 포럼 같은 곳에서 정말 세계적인 무대죠. AI 혁명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. 그들이 보는 AI의 미래,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들의 통찰력을 싹 모아서 AI의 다음 10년을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. 자, 시작부터 한번 보세요. 정말 엄청난 예측이죠? 엔트로픽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올해나 내년에 노벨상 수준의 AI가 나온다고 합니다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AI 발전 속도가 그냥 빠른 게 아니라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노벨상급 발견을 AI가 해낸다니, 앞으로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무게가 확 느껴지시죠? 오늘 저희가 집중해서 볼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. 구글 딥마인드, 엔비디아, 오픈 AI, 사실상 지금의 AI판을 만든 회사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. 그 중심에 있는 인물들, 그러니까 알파고를 만든 데미스 아사비스, AI 칩의 제왕 젠슨 황, 그리고 뭐니 해도 챗 GPT의 샘 알트만까지. 바로 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서 미래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겁니다. 자, 그럼 가장 가까운 미래부터 한번 볼까요? 거대한 이야기도 좋지만 사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당장 내년엔 뭐가 바뀌는데? 이거잖아요. 리더들은 바로 앞으로 1년 안에 어떤 말 그대로 충격파가 올 거라고 보고 있을까요? 이건 정말 숨막히는 속도입니다. 다리오 아모데이는 불과 6개월에서 1년 안에 AI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거의 다 해낼 거라고 하고요. 일론 머스크는 한술 더 떠서 2026년 말이면 특정 인간 한 명보다 똑똑한 AI가 나온다고 예측합니다. 그리고 샘 알트만은 우리가 개인 비서처럼 쓸 AI 에이전트 비용이 글쎄요 100분의 1로 줄어들 거라고 해요.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? 이 모든 기술 발전이 저기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코앞에 와 있다는 거죠. 자, 기술이 이렇게 빨리 발전한다.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쫙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. 바로 내 일자리는, 내 밥줄은 어떻게 되는 거지? 하는 문제입니다. 이 거대한 기술 혁명이 과연 인간의 일자리를 뺏게 될까요?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전환점이 될까요?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질문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직접적인 문제죠? 그리고 이 지점에서 리더들의 의견이 아주 날카롭게 갈립니다. 먼저 좀 비관적인 전망부터 들어보시죠. 아모데이는 이게 단순히 신입사원들 일자리만 뺏는 게 아니라고 경고해요. 경력을 꽤 쌓은 중간 관리자나 전문가들까지도 AI의 영역권 안에 들어갈 거다. 사회가 이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정말 어려울 수 있다. 이렇게 말하는 거죠. 자,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두 관점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. 한쪽에서는 큰일 났다. 우리가 적응할 시간도 없이 일자리가 사라질 거다. 라는 대체론이 있고요.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. AI는 인간의 능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도구가 될 거다. 라는 전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. 엔비디아의 젠슨 왕은 이 전환론을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합니다. 예를 들어 AI 때문에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으로 꼽혔던 영상의학과 의사, 기억나시죠? 근데 오히려 AI를 도구로 쓰면서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의사 수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. 간호사도 마찬가지고요. 핵심은 이겁니다. AI가 단순 업무는 자동화할 수 있어도 그 직업이 가진 진짜 목적 자체는 오히려 더 강화시킨다는 거죠.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가 아주 명쾌한 해법을 내놓습니다. 중요한 건 AI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보다 이걸 잘 쓰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. AI 도구를 정말 능숙하게 다룰 수만 있다면 사회에 막 나온 초년생이라도 10년차 전문가 같은 생산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죠. 자, 지금까지는 일자리라는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부터는 시야를 확 넓혀서 거의 SF 영화 같은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. 그냥 일을 좀 도와주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의 지능 자체를 뛰어넘는 범용 인공지능, 우리가 AGI라고 부르는 거죠. 이 AGI의 시기가 오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? 리더들은 AGI가 저기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. 하사비스는 10년 안에 AGI가 나올 확률이 50%라고 보고요. 머스크는 더 나아가서 2031년이면 AI가 인류 전체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해질 거라고 단언합니다. AGI가 등장한 이후의 세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, 말 그대로 급진적으로 변한 세상이 될 거라는 데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. 하지만 AGI로 가는 길에 아주 중요한 기술적인 허들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하사비스가 말하는 99.99%의 문제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
자율주행차가 99%의 상황에서는 완벽하게 운전을 해요. 근데 딱 1%의 예외 상황에서 사고를 낸다면 누가 그 차를 믿고 타겠어요? 바로 그겁니다. 인간이 아예 신경을 꺼도 될 만큼 100% 완벽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진짜 AGI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0.01%의 신뢰도를 채우는 게 기술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거죠. 만약에 인류가 이 모든 기술적인 장벽을 결국 넘어선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? 리더들은 마치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아주 유토피아적인 풍요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. 그 변화의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. 하사비스는 이렇게 표현해요. 다가올 변화는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크고 10배 더 빠르다. 그러니까 무려 100배의 충격을 가져올 거라는 거죠. 우리가 바로 그 격변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.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은 풍요의 시대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요. 이게 뭐냐면 AI와 로봇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생산해내는 거예요. 그러면서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거의 0에 가까워지고 부족함, 결핍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세상을 말하는 거죠. 이런 풍요의 시대가 진짜 온다면 경제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판이 됩니다. 샘 알트만은 비용의 핵심인 지능과 에너지가 거의 공짜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디플레이션,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 올 거라고 말해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.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그 막대한 부를 과연 어떻게 나눌 것인가? 바로 분배의 문제죠. 이 때문에 기본소득 같은 정책이 이제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대안으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. 하지만 이런 유토피아 같은 미래로 가는 길이 그냥 쫙 깔려 있는 건 아닙니다. 리더들은 이 거대한 변화의 속도를 늦추거나 심지어는 멈추게 할 수도 있는 몇 가지 심각한 병목 현상, 그러니까 장애물들이 있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.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4가지 큰 장애물입니다. 첫째는 에너지예요.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거든요. 거의 전기 먹는 하마 수준이죠. 둘째는 하드웨어예요. 특히 인간의 손처럼 정교하고 섬세한 로봇을 만드는 건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 과제라고 해요. 셋째는 국제적인 규제가 없다는 것,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100%에 가까운 AI의 신뢰성 문제입니다.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훨씬 더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거대한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개인은 대체 뭘 준비해야 할까요? 마지막으로 리더들이 제시하는 격변의 시대 생존 전략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. 샘 알트만은요, 어떤 특정 기술이나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3가지 역량을 이야기합니다. 첫째는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걸 해내고야만 주체성. 둘째는 실패해도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.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 맞춰서 나 자신을 계속 바꾸는 적응력. 바로 이 3가지입니다. 그리고 리더들의 메시지는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. 앞으로는 어느 대학 나왔냐, 무슨 지식을 외우고 있냐, 이런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.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구를 내 것처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는 그 태도 자체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는 거죠. 이 기술을 직접 만드는 사람들조차 다음에 뭐가 올지 정확히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. 정해진 답은 없어요.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파도를 타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실 건가요? 어쩌면 이게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.